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자, 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지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예산 감시위원들 특별히 모신 분들 계셔서 소개 올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예술 경영 및 행정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장성류 박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예리한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분. 네, 요즘 시사계에 뜨고 있는 별. 본인 스스로 뜨고 있는 분.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돈 속에, 예산 속에 감춰져 있는 행정과 정책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빅벙커. 오늘의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숫자를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상당히 큰 편이네요. 2,552억 8,920만 원. 자, 어떤 예산일까요? 힌트부터 들어보죠. 오늘도 또 새로운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 박사님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K컬처 전성시대, D컬처 후퇴시대. 그렇고요. 정 기자님. 네, 제2의 BTS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요런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는군요. 자, 장승류 박사님. 행정이 문화예술을 만났을 때 좋은 행정이란 무엇일까? 그렇죠, 그렇죠. 요거까지도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문화예술 쪽에 그냥 관련된 돈이구나라는 짐작 정도는 하실 텐데, 그게 뭐 맞기는 맞습니다. 자, 오늘의 예산 2,552억 8,920만 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대구시 문화예술관광 분야 세계 출연기관 대표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국적인 혹은 세계적인 트렌드들은 이러한 기관들의 고도화, 전문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트렌드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대구의 이런 인위적인 통폐합은 굉장히 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예술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 수렴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행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통합적으로 하면 장점은 일괄적으로 뭐 어떤 이렇게 운영하고 뭐 어떤 이런 거는 편할지 몰라도 통일 있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각자의 색이 있는데 그 색을 이렇게 드러내기에는 좀 안 좋은 시스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문화예술 관련 예산인 것까지는 맞습니다. 좀 더 이제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많이 가는 내용이어서 저 또한 매우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예산 2,552억 8,920만 원. 자세히 한번 풀어주시죠, 오 박사님. 네, 오늘의 예산 2,552억 8,920만 원은 부산시와 대구시의 2023년 문화예술 관련 예산 중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쓰이는 예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네. 부산의 경우 2023년 부산시 문화체육국의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복지 향상 예산인데요. 이제 970억 5,244만 8천 원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과의 문화예술진흥 예산으로 1,582억 3,675만 2천 원입니다. 자, 대구와 부산하면 또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손꼽히는 곳이에요. 네, 부산은 매년 10월에 국내외 배우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큰 축제죠. 부산국제영화제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테고, 대구는 또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도 있고 국제 오페라 축제 등도 유명하고 한데, 두 분은 저 부산과 대구의 축제를 뭐 즐겨보신 적 있어요? 우 박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보고 싶었지만 못 봤습니다. 얼마 전에 뭐 부산 광안리에서 불꽃축제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 불꽃 축제예요. 네. 여의도와 포항에선 봤는데 네. 부산은 궁금하더라고요. 다음에 꼭 볼 겁니다. 그러게 저도 이제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보진 못했는데요. 장 박사님은. 네.
저도 물론 이제 부산에서 부산영화제 매년 이렇게 찾았던 것 같고 예. 최근에는 그 영도다리 축제에도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공연예술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제 그 대구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다른 국공립극장과 좀 다르게 그 삼성에서 제일모직의 구미 공장으로 이전할 때 네. 대구시의 기부채 나간 극장입니다. 상당히 좋은 시설로 지어졌고 2003년도부터 오페라 축제가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년은 아니지만 2년에 한 번 그 축제 기간에 좀 방문을 해서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고요. 하나 더 좀 인상적인 거는 대구 시립무용단입니다. 네. 대구 시립무용단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단 2개밖에 없는 현대무용단입니다. 국립현대무용단을 제외하고 광역 기초단위에서 유일하게 있는 현대무용단이거든요.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하면 현대, 근현대 키워드가 많이 생각나는데요. 관련돼서 이제 이 시립무용단 공연이나 그 미술관에서 관련 전시를 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계신데요. 네. 요청이 됐네. 네, 뭐 우선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구가 인구 규모가 이 대형 공연을 하기에 이 적정한 도시. 네. 250만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인프라도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1000석 이상의 이 대형 공연장이 11곳이나 있고 뭐 해외나 전국 순방 공연들도 대구를 빠뜨리는 경우가 이 드물고요. 그리고 뭐 뮤지컬 축제, 오페라 축제가 이 한 뭐 10여 년, 20년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까 창작 뮤지컬 오페라도 상당히 좀 발달해 있고 그리고 기초문화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연극이나 이런 인프라 역시도 수도권 과 비교하면 수도권보다는 적지만 이 다른 지방과는 비교하면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맞아요. 자, 그렇죠.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인프라라든지 스스로가 즐기고 있는 것들이 시민들 스스로에게도 문화적 자존감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일 텐데 그런데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대구 문화계를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 있었다. 맞습니다. 이게 오늘 얘기였던 출발 같은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 대구시 이 채무 감축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채무 감축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분야 역시 예산 삭감을 피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아이고, 예. 그 중에 하나였던 공공기관 통폐합에 있어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을 모조리 하나로 묶어서 이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폐합을 통해서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출범을 했는데 이 기관들을 다 모아놓으면 과연 예산이 줄어들 것이냐 오히려 기존에 하고 있던 역할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일단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문화예술 기관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하나의 상위 기관을 둔다는 건데 네. 어떤 기관들이 그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산하로 들어가게 된 건가요? 우 박사님? 네, 현재 출자 출연 기관인 대구문화재단,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방자 유기박물관, 근대역사관, 황토역사관 이 모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되게 됐습니다. 아니 잠깐만 얼른 들어봐도 너무나 성격이 다른 이 대구시 산하의 문화예술 기관들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하는 한 지붕 아래 좀 이렇게 우겨 모여져 있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글쎄요, 뭐 목적은 확실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네. 그야말로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행정조직의 이제 통합 이슈가 나올 때는 효율화 이슈가 이제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반대로 비대한 조직을 쪼개거나 추가 신설을 통한 혁신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행정조직이 통합을 통한 비용 절감 혹은 시너지를 통한 경영 효율화 주장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영역별로 분화해서 전문화시켜야 된다, 고도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가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문교부라는 부처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교육부 역할을 기본으로 하면서 문화예술, 체육관 사무도 이제 관장을 했었죠 문교부에서.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와 이제 교육이 이제 분리가 됐던 거고요. 그처럼 행정조직은 행정조직 개편은 이제 동시대와 얼마나 잘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과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 대구시 행정통합이 동시대 대구 예술계의 현재와 미래를 얼마나 읽어내면서 우리가 담아냈는가 이 질문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예술계와 시민들이
이번에 어떤 결과를 공감하면서 조직 통합의 어떤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구가 문화예술을 통해서 도시를 혁신해 보겠다. 혹은 창조 도시로 한번 바꿔보겠다. 뭐 이를 위해서 공연, 미술, 박물관, 예술 지원 사업에 관광까지 통합을 해가지고 지역 기업과 함께 지역 시민과 함께 자발적으로 뭔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문화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약간 광역 행정이 문화예술을 주인공이 아닌 그 행정이 예술을 어떻게 보면 강하게 좀 채면서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좀 뉘앙스가 더 도드라지는 게 그렇죠.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빅뱅커가 대구 문화예술진흥원과 산하기관 또 대구시에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은 이루어지지가 않았고요. 대신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보면은 장르 간 통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줄여 결국 예산을 절감하겠다. 요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진흥원 통합이 이 목적에는 그럼 부합은 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짚어봐야죠. 네, 이 부분이 결국은 핵심인데요. 예산을 줄이겠다, 새어나가는 돈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한 목표였었는데 여기서 예산을 줄이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줄이거나 지원하던 예산을 줄이거나 두 가지인데 일단 올해에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인력을 쉽게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줄어든 인건비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게 관장, 본부장, 팀장, 팀원 체계에서 지금 원장, 본부장이나 관장, 부장, 팀장, 팀원 이 체계가 4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었는데 이 기존 체계에서는 관장의 급수가 지금보다 한 급수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부급 공무원의 간부급 임원의 인건비를 조금 줄인 게 지금 인건비를 줄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통합을 급박하게 추진을 하면서 공무원 신분도 있고 이 출자 출연 기간에 직원 신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급이나 그리고 임금 체계가 달라서 이걸 한꺼번에 지금 안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올해 용역을 통해서 임금 체계 어떻게 할지 이것도 다시 논의하기로 해서 올해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이 이 줄어든 부분은 또 없었고요. 오히려 이 관장과 본부장 수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2명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을 전담하는 이제 본부장을 또 새로 만들면서 지금 지난해보다 올해 당장 예산 삭감한 부분은 없었는데 이 4년 안에 인력을 대폭 줄이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동시에 발표하면서 결국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일하는 직원 숫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서 대구시의 부채를 갚아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큰 줄기 안에서의 홍준표 시장의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대구의 문화예술진흥원의 통합 과정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진흥원 제가 운영비를 살펴봤는데요. 2023년 편성된 진흥원 운영비는 283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인건비를 뺀 금액이 141억 200만 원 정도가 이제 편성되어 있어요. 통합전이 2022년 이전 기관들의 운영비를 합산하면 172억 4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31억 원이 좀 줄어든 걸로 보여요. 그렇죠? 운영비가. 그런데 여기서 미술관 임대료, 운영비, 리모델링 비용 약 53억 원이 올해 예산에서는 본청 문화예술 정책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또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 실제로는 예산 절감의 효과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미미가 아니고 약간 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어쨌거나 그럼 예산이 늘었다라고 하면 늘었다라는 이 말만 붙들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면 예술 분야에 대한 다른 지원도 좀 같이 좀 늘었다라는 분위기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행정 예산은 늘어난 반면에 기초 예산 분야 예산은 대거 삭감됐습니다. 이게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잖아요. 네. 어떤 이런 명성도 이어가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더
글쎄 예산이 늘어도 시원찮은데 예술 분야에서 행정 예산 쪽은 오히려 줄지 않고 뭐 늘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까지인 것 같고 기초 예술 분야 예산은 삭감이 된 게 확실하니까 이게 좀 잘 가고 있는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예술인들 그동안 참 어려웠다. 코로나 그 타격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좀 활동을 하려니까는 시에 뭐 전체 뭐 사업 30% 갚는다, 행사성 다 줄인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무조건 다 삭감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도 잘 보세요.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은 사야 되고 추진해야 될 이런 일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밑에만 이렇게 탕감한다고 전부 사업을 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본인의 공약사항 예산은 사업은 다 추진하고 이런 식은 아니죠. 문화 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는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하면서 각자가 가져온 보따리를 풀기 바빠가지고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 문제에다가 두 번째가 전문성 문제가 확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병원 같으면 전문의가 각 과별로 안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흉부과도 있고 암 진단도 있는데 이 문화예술도 그렇거든요. 외부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문화라는 토탈 개념으로서 뭐 문화는 그런 것이야 이렇게 보지만 이게 다 장르마다 다르고 분야마다 다른데 이런 특성을 우리 문화정책이 구현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류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문화가 나가고 있고 또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 시차가 정책의 시차가 굉장히 큽니다. 행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이제 많이 무너져 버려서 과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에 쌓여 있는 게 가장 크고 전반적으로 어떤 그 메시지 자체가 감축 혹은 뭐 예산을 줄인다든지 계속해서 부정적 뉘앙스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지금 체감되는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피해는 없다라고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미래가 계속해서 좀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이제 불안감들이 많이 있고요. 점점 어떤 그 문화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일회성이나 혹은 그냥 없어지는 예산 혹은 뭐 이제 날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좀 힘 빠짐이 있는 거죠. 네, 보셨듯이 이처럼 정책의 일관성이 좀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 실제 각 문화단체의 전문성이나 자율성이 후퇴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정치행정의 권력 구도가 이제 바뀌게 됐을 때 이전에 이제 뭐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정책의 경로 의존성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다들 이렇게 야구 좋아하실 텐데요. 야구에서 점수가 내려면은 1, 2, 3루를 돌아서 홈에 와야 점수가 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사업들이 각각의 빌드업을 통해서 주자를 꽉 채워놨는데 이제 오페라 하우스도 대구 미술관도 대구 문화재단도 이제 적시타를 때리면 점수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을 때 잔루로 남기는 겁니다. 점수가 네. 되지 않고 예. 그렇게 돼서 그냥 지금 이전에 감독이 했던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 시합이 아니야. 그래서 바로 그냥 삼진 처리해버리고 네. 다시 제로셋을 만드는 거죠. 이거 출연시키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야구처럼 이런 일관성 부분에서 정책과 사업, 조직도 그런 일관성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그런 것들이 좀 깨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예. 말씀 주신 게 너무나 참 와 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문화계의 어떤 이런 실제 상황들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예.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특히 기초 예술 분야의 그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어떤 예산이 줄었나요, 박사님? 많이 줄었습니다. 네. 문화 창작 활동 지원
예술창작활동지원 예산 둘 다 줄었거든요. 문화창작활동지원 예산은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예산입니다. 2022년 26억 5,271만 원에서 약 14억이 줄어든 12억 5,190만 원으로 많이 줄었죠. 문화예술진흥 예산 중 0.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많이 줄어서. 그다음에 민간 예술제나 각종 대회, 교육 사업에 지원하는 예술창작활동지원금은 전년도 49억 2,295만 원에서 무려 27억 8,633만 5천 원이 줄어든 21억 3,661만 5천 원으로 대폭 줄었네요. 그래서 전체 예산의 그러니까 문화예술 예산은 1.4%에 그쳤습니다.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네. 확 줄었는데. 기초예술인을 지원하는 기초예술진흥사업은 8억 9,6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3억 6천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고요. 문화예술진흥 예산에서 0.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초예술 분야는 특히 지원이 절실한 분야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죠. 뭐 이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 기초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이게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소규모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민들이 기초 예술 분야를 또 접하고 이 예술인들이 시민들을 좀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을 그동안 지원해 왔었는데 이 아트랩 버머 운영 예산도 이 전년도 예산보다 2억 6천만 원이 이 삭감이 됐고요. 또 청년 예술가와 이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으로 활용됐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이 좀 빠졌다. 청년 예술가들이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되면서 또 난감한 상황에 처해진 것도 있는데요. 대구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던 청년예술가 창작공간, 이 가창 창작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이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당시에 좀 각광을 좀 알려졌었죠. 예. 네. 맞습니다. 이 받았었는데 진흥원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 가창 창작 스튜디오를 매입하려고 했던 계획 자체가 이번에 예산 확보가 되지 못한 겁니다. 결국 부지는 뭐 단대 매각됐고 앞으로 이 창작 스튜디오로 이 활용할 수 있을지도 물음표가 남게 됐고요. 일단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쪽에 물어보니까 가창 창작 스튜디오는 없어지지만 대구에 있는 수창 청춘맨션이나 대구 예술발전소를 통해서 이 기능을 좀 흡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청년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세 곳에서 두 곳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운신의 폭이 그만큼 그렇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기초예술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고 없어지고 이런 거는 이건 좀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아쉬운 부분인 게 뿐만 아니라 청년 시민들이 향유하는 공간, 창작 공간이 없어진다는 게 다른 지자체는 이 부분을 엄청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역행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기초적인 얘기를 지금 하면 아까 정 박사님 얘기하신 예를 드신 그 잔루 얘기했잖아요. 예. 잔루 정도 차원이 아니라 다음 이닝에 타자로 들어설 맞습니다. 선수를 선수 레벨로 키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만족도도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마저도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은 예, 뻔한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 체계를 보면 굉장히 문화국가의 원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초 예술에 대한 육성과 보호는 그냥 할까 말까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행정이 만나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이 두 영역 같은 경우는 국가의 창의력과 직결되는 이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잔루 말씀하셨는데 고교야구나 어떤 이군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국가의 창의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그럼요. 높아지려고 하면 기초예술과 기초과학기술에 꾸준하게 이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또 하나가 예술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예술가들이 보면 저는 예술가들이 사회적 산소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다양하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되게 아플 때 예술가들은 그 우리 사회의 아픔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작품에 투영하고 우리 사회가 그 작품을 통해서 공감대를 얻으면서 또 힐링도 되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좀 기초예술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또 그 예산이 오히려 새롭게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문화예술 이 지원에 대한 네. 이 방향이 틀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지난해에 처음으로 임시 편성했던 이 파워풀 대구 가요제. 네. 뭐 그런 쪽, 네. 뭐 시정부랑 연결된 것들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파워풀 K 트로트. 그러니까 대구 트로트 시민들이 좋아하겠죠. 네, 뭐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공연을 향유할 수 있다 물론 측면에서 중요하죠. 예. 이 긍정적일 수 있는데 앞서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대비해 보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길 바라면서 네. 유소년 팀에 대한 지원은 없애고 네. 해외 명문구단 초청 경기만 유치하는 거. 그게 지금 정확한 비유예요. 네. 그러면서 좋은 성적을 내길 기대하는 게 과연 맞을까?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 기초예술 분야에 지원이 있었더라면 이 대구에서 연극을 했었던 이성민 씨가 대구를 찾으면 이게 눈물겨운 빵을 먹던 시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30년 전에도 좀 받았더라면 네.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BTS 멤버 중에 슈가의 경우에는 네. 앞서 이 자료화면에서 나왔던 문화예술 단체에서 이 대구시의 기초예술 분야 지원을 받아서 이 고등학생들이 레코딩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이 본인이 이 자작한 랩 메이킹을 녹음도 하고 음반을 만들면서 본인의 꿈을 키워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2의 BTS 슈가를 지원하지 않겠다. 저는 그런 기조로도 느껴집니다. 성장의 사다리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 뭐랄까요, 좀 성찰이 부족한 네. 그런 큰 틀에서 글쎄 뭐 어떤 방향을 잡다 보니 자세히 들여다 보아지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우 박사님 그 외에도 또 줄어든 예산이 있다면서요? 네,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5대 전략 중 네. 오페라 축제를 세계 5대 축제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색하게 오페라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어허.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예산은 15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원이나 줄어든 수준입니다. 반토막금 났네요. 네, 오페라의 전문성을 키우고 창작 오페라를 발굴해낼 예산이 대거 삭감이 된 건데요. 이 중에 기획 오페라 제작 예산은 14억 700만 원이 삭감됐고요. 22년 4,900만 원 편성되었던 창작 오페라 개발 예산과 9,900만 원 편성되었던 오페라 전문가 및 전문 인력 양성 비용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없어진 거네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깎아놓고 어떻게 오페라 축제를 세계 5대 축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요거는 좀 이해가 진짜 안 되네요. 예. 오페라 축제, 대구 오페라 축제를 세계 5대 축제로 도약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공약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네. 네, 세계 5대 축제뿐만 아니라 이건 대구 지역 축제 브랜드잖아요. 오페라 축제가. 근데 좀 아쉽네요. 아무튼 이 세계 5대 축제로 도약을 시키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이 예산 쪽은 과감히 삭제해버린 이 대구시 공약과 이 실제로 다른 행보를 보이는 행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대구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오페라 하우스를 잘 운영을 해왔고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중앙에서 국립보다도 또 어디보다도 대구가 오페라를 제대로 잘 살리고 있다. 그나마 꽃피우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또 대구 콘서트 하우스도 최근 몇 년 동안에 관객 기반도 많이 확보되고 또 자율적 운영,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과다하게 개입을 했는데 나름대로 콘서트 하우스 자체의 자치권을 확보를 했다는 점은 타 도시에서 쉽게 하지 못한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해왔는데 이번 통합이 대구가 그동안 쌓아온 공동탑을 이게 도움이 될까?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이 있습니다. 통합을 말하기 전에 우선 그만한 그 현장과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 현장 필드와 또 정책을 만드는 사람 예술가들이 빠져 있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잣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획일적으로 금을 그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기대보다는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구 예술 통합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걱정이 됩니다. 예, 통합 과정이나 예산 삭감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거나 파악해보지 않은 것 같다. 내지는 어느 정도는 파악했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글쎄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말과 다르고 상황과도 다르고 이렇게 방향이 좀 달리 가고 있는 행정인데 이거 결국에 문화계의 혼란만 이야기하지 않을까. 결국 원위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생각도 좀 들고 네. 어떠세요? 보통 이제 효율을 얘기할 때 한국행정에서 속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행정의 경우 속도가 지나치게 이제 빠르게 되면 이해관계자의 이제 갈등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너무 빨리 갔을 때 진단과 처방 양쪽에서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속도전을 펼칠 경우 도돌이표가 되어서 결국은 다시 그 필요한 과정을 다시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빠를 경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게 큰 틀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78.75% 압도적인 이제 득표를 가지고 당선이 되셨죠. 그리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정광석화 같이 이제 밀어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세밀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저희가 몸이 아프면 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하잖아요. 그런 검사 과정 없이 바로 수술대에 넣어가지고 수술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결과는 뭐 봐야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될지 아니면 다시 도돌이표가 될지 이걸 또 계속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괜찮을지 몰라도 예. 가까이 가보면 피부가 되게 안 좋은 환자일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딱 그 예. 느낌인데 지금.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수술은 끝났는데 검사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조직진단 연구 용역이 지금까지 추진 중이고 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아직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준비도 다른 일정을 지금 소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해오던 사업마저도 오히려 그러니까 효율성 면에서도 좀 떨어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틀은 그렇습니다. 네.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을 해소하겠다. 이게 이제 시의 통합 방향이자 이유였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 또한 짚어봐야죠. 근데 이제 이미 수술은 끝났고 현 상황에서 바로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노파심일 수도 있고 예측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현 이런 상황에서 예. 가장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 예, 그렇죠. 네. 두 가지 정도 크게 좀 예. 그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쨌든 조직명을 저희가 진흥이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예.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해놨죠. 근데 보통 진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조직은 지원 사업이나 간접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사업을 한다기보다 근데 이제 이전에 보면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관광재단이 어떻게 보면 진흥과 간접 사업 형태를 이제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포인트가 결국은 그 조직명을 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두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려는 관광 부분의 전문성이 희석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문화예술진흥원 하면 관광의 기능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근데 이제 문예회관이라던가 그 미술관 그리고 이제 공연장 같은 경우는 오페라하우스 같은 거.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직접 사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직접 우리 극장에서 올릴 작품을 기획하고 홍보 마케팅을 해서 관객을 오게 하고 우리 미술관에서 직접 그 전시 기획을 해서 고객을 오게 합니다. 간접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결이 조금 다른데 앞에 간접 사업 같은 경우는 구성원의 성질이 행정인의 성질이 강한데 직접 사업은 기획인의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렇죠. 예. 좀 더 공적적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조직을 이렇게 통합시켜 놨을 때 힘이 행정인 쪽으로 좀 더 많이 가게 되면 좀 더 공적적으로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기획인과 예술인 입장에서는 조금 그 서로 조직 문화가 충돌될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시간이 갈수록 만약에 저희가 그 순환보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근데 보통 순환보직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들어가면 좋은데 봤더니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미술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공연장에 갖다 둔다든가 공연장을 하는 사람을 아니면 지원 사업으로 갖다 둔가 마치 해군에서 배를 탔던 사람을 공군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큰 조직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조직 문화의 충돌과 갈등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수술 결과는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 좀 잘 조심해서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야 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이 맞는데 네. 저는 이제 문예, 뭐 오페라, 콘서트, 미술가 이런 게 또 융합적으로 접목시킬 그렇죠. 부분들도 있다고 있죠. 봐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통합이 무조건 이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우려점 충분히 예, 이해되고 또 맞습니다. 문화 생태계에 있는 지역 문화 예술인들과 소통하면서 네.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이거를 밟아가는 과정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발전 계획을 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알겠지만 어떤 통합의 효과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간접 사업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각각의 기관들도 간접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직접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은 제가 동의를 하지만 진흥원이 돼갖고 더 간접 사업화 된다. 이렇게 또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이르다. 한번 이런 계속적으로 직접 사업 정말 기초 예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첨언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문화재단을 통합시켰다 그러면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딱 봐도 서로 기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진단의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시너지가 날 것이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죠. 하겠다라고 하면 네. 조금 걱정이 이제 완화될 텐데 그런 과정 없이 효율화 관점으로 예. 통합시켰으니까 생각보다 멀리서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들어가면 조직 문화가 이질적일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을 좀 지금 네, 절차적 강조하는 과정은 겁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도. 예, 예. 예. 파워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사실 특히나 다른 분야보다도 문화예술 이 분야는 조금 더 민감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기에 한 번쯤 아까 뭐 수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비유를 들어서 말씀입니다만 한 번쯤 건강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인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좀 가면, 그죠? 예, 가게 되다 보면은 애시당초 뭐랄까요 목적과는 좀 다른 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유효점을 얘기하신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잘 좀 들어주시면. 경상남도에서 당시에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통합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사람을 어떻게 정리하든 보낼 때는 기본적인 그 예술인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예술과 문화를 제대로 조력하기 위한 것인지 성과에 조바심을 내는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